가을 하늘 아래 산을 오르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뉴스처럼 야생 독버섯이나 실족, 산짐승 등 사고로 이어질 위험 요소가 많은 만큼 산행 시 주의할 점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대전 서부소방서 119 구급대 신명섭 소방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방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가을 산행길에 쉽게 발생되는 볼 수 있는 야생버섯. 많은 분들이 이게 식용과 독버섯 구분을 잘 못하셔서 드시고 탈이 나는 경우가 많던데요. 우선 이 독버섯 중독 사고는 한 해 어느 정도나 발생을 하나요? 이 독버섯 중독 사고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2022년 한 해 동안 야생버섯 섭취로 건강 이상 증상을 나타나 출동한 건수가 전국에 102건에 달합니다. 상당히 많군요. 그러면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버섯 4개 중에 1개가 식용버섯 정도로 이제 먹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식용버섯은 제한적이다. 이런 통계가 있던데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독버섯과 식용버섯, 이거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독버섯은 기본적으로 알록달록한 화려한 무늬와 네. 독특한 냄새를 가졌는데요. 야생동물은 새들이나 야생동물은 경험이나 본능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먹은 흔적이 없고 네. 외관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섯을 봤을 때 이게 식용버섯인지 독버섯인지 구분할 때 외관이 상당히 깨끗하고 건드린 흔적이 없으면은 독버섯일 가능성이 더욱 높고, 사실 그러면 사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야생버섯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모르잖아요.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버섯 같은 경우는 네. 될 수 있으면 시중에 파는 그런 버섯을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네. 산에서 확실하지 않은 식용버섯과 독버섯이 구분이 안 가는 버섯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버섯 외에도 우리가 임산물을 채취를 했을 때 이게 이제 독성본이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걸 저희가 처치를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야생버섯을 잘못 먹었을 경우에는 마비라든가 구토, 복통, 어지럼증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즉시 먹었던 야생버섯을 뱉거나 네. 아니면은 구토를 유발해서 먹었던 걸 토해내거나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네. 그런 다음에는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구토를 유발해서 먹었던 것들을 뱉어내고 그리고 빨리 응급 처치를 받는 것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가을은 선선해서 운동을 하기에도 산행을 하기에도 좋은 계절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단풍을 보러 가기 위해서 산행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다른 계절에 비해서 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산악사고로 인한 구조활동이 특히 9월에서 11월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일어나고 또 이 원인이 있다면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그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구조 건수는 약 3만 3천여 건이고 네. 그중 연평균 구조 인원은 8,300여 명에 달합니다. 상당하네요. 네, 이 중 특히 9월과 11월 사이에 몰려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통계가? 특히 충청 지역에는 네. 최근 4년간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발생한 산악사고만 214건에 네.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 충청 지역에도 명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로 많이 발생하는 산들은 어떤 산들인가요? 주로 한국 4대 명산으로 꼽히는 계룡산과 계족산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고 유형은 주로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사고 유형으로는 일반적으로 일반 조난이 가장 많았고 네. 그 위에도 실종 및 추락 또는 개인 질환 등이 있습니다. 네. 그 일반 조난이라 하시면은 이제 산에서 길을 잃은 거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형태인가요? 일반 조난이라 하면 네. 가야 될 곳을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될 네. 등산로가 아닌 곳을 등산해서 그렇군요. 예. 일어나는 그런 그러니까 일반 산행하시는 조난. 분들 중에서는 이제 그 산악 지형이 익숙치 않아서 잘못된 길을 가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산행하실 때 좀 더 남과 다른 길을 가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셔서 이렇게 조난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산행을 하실 때는 네. 정해진 등산로로 산행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산악 사고는 어떻게 사실 이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기 때문에 한 번 발생을 하면은 이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크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내가 조난을 당했거나 뭐 아니면은 산악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조난을 당했다면 네. 그러지 말아야겠지만 네. 조난 시점에서 움직이지 않고 네. 침착하게 119에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탈수 및 저체온증이 안 생기도록 체력 관리를 해서 체력 소모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네. 하늘이 잘 보여 구조 시야 확보가 쉽고 헬기나 사람이 진입하기 좋은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을 안전 산행을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가을에는 날씨가 변덕수 있어서 산행 전 기상 조건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복장은 기본 변화에 따라 두께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옷의 선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산행 전후로는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또한 자신의 체력에 맞춰서 산행의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네. 등산해야 합니다. 네. 등산할 때에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입산이 통제되거나 험한 지형은 피해야 하며 만약 몸에 무리가 가거나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쉬었다가 하산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들 뭐 운동을 많이 안 하시다가 가을철 이 단풍 구경을 위해서 이제 무리하게 또 산행하셨다가 이렇게 또 몸에 무리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운동도 좀 하시고 경로도 좀 파악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